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 또한 세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두 분의 요원들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요원 그리고 김진경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시장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지. 자, 먼저 김민석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조정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한 템포는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필수적으로 한번 쉬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을 3,000포인트를 넘어서 계속해서 증시를 끌고 올라갔었던 대표적인 산업들이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쪽으로 좀 모멘텀이 같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가 많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투자 주의라든지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 위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조정을 안 받고 계속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세론이 더 크게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쉬어야 되는 구간에서 잘 쉬고 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주의를 해소시키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웅크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수급이 일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높이 맞추기에 대한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포지션은 많이 남아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조정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수적인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김진경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의 이제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100선 밑으로 좀 하향을 하면서 좀 약세로 보였던 이제 시장이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오후장 들어서 좀 낙폭 어느 정도 만회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조금 아쉬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뭔가 좀 증시가 과열되는 모습 보였는데 이를 통해서 뭔가 좀 쉬어가는 듯 약간 조정 국면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연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는 이에 따른 피로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뭔가 특별한 이슈라든지 뭔가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오늘장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의 경우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좀 여러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낙폭을 확대를 하는 모습 보였는데 아무래도 물론 그 정책 테마주의 경우가 워낙에 얘기거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순환매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제 수급적인 분위기가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도 최근 들어서 이제 소외주 쪽으로 이동이 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진경 요원님, 사실 지금 뭐 필수적인 조정이다라고 김민석 요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한동안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에는 다소 좀 힘든가요? 네, 뭐 확실히 언제까지 조정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이 조정이 좀 길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뭔가 시장 자체를 뒤흔들 만한 그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뭐 하락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왔던 만큼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경우는 크게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도 오히려 종목 발굴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시기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쉬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종목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흐름은 어땠을지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SDS입니다. 앞서 요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난주까지만 해도 큰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 오늘장 그리고 어제도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 SDS도 본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SDS 한 줄평은 어떻게 주셨을지 김민석 요원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죠. 네, 쉴 때 쉬어가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쉴 때 쉬어가자라고 주셨고요. 자, 다음 김진경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정책 모멘텀은 있지만은 성급한 매수는 자제하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요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정책 모멘텀이 사실상 6월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서 6월 말쯤에는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조정을 할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안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뭐 지금의 경우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SDS가 사실 AI에 대한 정책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했었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좀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는 이러이러한 부담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던 게 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업종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었는데 이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에 대해서 워낙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외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좀 열풍이다라고 하지만은 이 주가 자체가 이런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열풍에 따른 얘기들을 너무나 순식간에 좀 반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급락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단기간에 오른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종목의 경우는 이제 AI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지 뭔가 공공기관의 어떤 클라우드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소식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워낙 좀 갑작스럽게 올라온 부분들이 가장 큰 주가의 하락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차익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한 템포 쉬어가게 된다면 다른 업종 또 다른 종목으로 이동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의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성급하게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좀 더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마감이 일단 11선은 좀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지지 라인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지지대가 되는 가격 라인을 확인하고 나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던 만큼 일단 지지 라인을 확인해 보면서 그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민성 요원께서도 필수적인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쉴 때 쉬어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쉴 때 필수적인 조정은 쉬어가자. 시장이고 네네. 쉴 때 쉬자. 지수도 쉴 때 혼자서 가면은 또 오히려 또 나중에 지수 올라갈 때 새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쉬어가면서 조정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를 견인하면서 같이 올라갔었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중에 한 축을 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아마 여기서 끝나고 하방이 간다라고 하면은 삼성 SDS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정 이후에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가에서도 이제 연말까지는 코스피 3,300포인트 이상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삼성 SDS는 빼놓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과열 기간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산업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삼성 SDS는 RSI 여기 지표에서 과열 구간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급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과열 구간으로 찍혔고요. 앞전에 한 번 찍힌 적이 있었는데 과열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안 쉬고 더 올라갔다 그러면 오히려 투심이 꺾이면서 세론에 대한 준비가 더 크게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잘 올리고 나서 잘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 쏟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구간을 우리가 더 주목하고 잘 체크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S에 대한 모멘텀이 7월에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문이 하나 나온 게 7월 말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국가대표 AI를 좀 선정을 하겠다. 이 5기업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5개 기업을 선정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이미 뭐 추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들어가겠죠. 그리고 LG, CNS, 뭐 카카오
그리고 하나는 삼성 SDS 이렇게 네 가지는 대표적으로 추려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는 여기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벤트도 우리가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 있고 가격에 대한 좀 상승이 그래도 적정스럽게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반등을 주다가 중요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심리선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대 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14만 원 아래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16만 원대 라인만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삼아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6만 원대를 깨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접어들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유자분들은 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고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16만 원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만 원을 지지하는지 그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지지하고 횡보를 보인다면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민성 의원님,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보유자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 오히려 수익을 뱉어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비중을 좀 늘려보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16만 원대 라인대 유지하면은 저는 평단 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긴 호흡으로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부도 소버린 AI를 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길게 봤을 때 AI에 100조를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컨트롤 타워에 네이버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AI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정책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은 삼성 SDS도 같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불안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역사적 신고가로 올라온 종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 관리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익을 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저는 또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김진경 의원께서도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김민성 의원도 16만 원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삼성 SDI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SDS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앞서 또 언급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시가총액 9위로 밀리면서까지 마무리가 됐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요원들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김민성 요원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같이 쉬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는 쉴 때 쉬어가자라고 해주시고 네이버에서는 너도 같이 쉬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김진경 의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추세와 수급 흐름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와 수급 흐름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성 의원께서 앞서 삼성 SDS에서도 7월 달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줄평 성역게 한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린 거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관련된 모멘텀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정우 센터장은 AI 수석으로 임명이 됐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 정부에서 또 다시 한번 중기부 장관 후보로 한성숙 이제 대표이사를 또 앉히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요 요직의 네이버 출신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민간으로 민간 기업 출신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 100조에 대한 5년간 1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모멘텀 자체가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네이버 필두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도 소버린 AI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과거부터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소버린 AI를 얘기했었던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소버린 AI를 만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주축이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네이버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는 네이버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대표 주자가 바로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소버린 AI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주요 이벤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만든 AI를 계속해서 주권을 확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뒤따라가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초거대 LNM을 만든 게 세계에서 세 번째가 한국이고요. 그 세 번째로 만든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클로버 X를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을 필두로 가져가고 여기에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경쟁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반도체보다 사이클이 좀 더 강하게 갈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잠깐 쉬어가지만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면은 주주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일단 장기 관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김진경 의원께서는 추세와 수급 흐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의 경우 이제 네카오가 급등을 해서 참 난리였는데 네. 오늘의 경우 이제 네카오가 이제 급락세를 좀 보였었고 아무래도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네이버의 경우가 이 새 정부 들면서 한 58%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요. 갑작스러운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네이버의 경우가 좀 덩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덩치가 있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또 드문 현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시장에서 함께 조정이 나오면서 이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성 좀 매물이 출회가 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갑작스럽게 좀 오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작용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물론 AI에 대한 정책 모멘텀 여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정부에서 강력하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또 AI이기 때문에 AI만 놓고 본다면 전체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은 사실 네이버가 만약에 다시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 이렇게 급등시로 다시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이미 한 차례 시세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 급등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또 새로운 이슈거리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상승에 따라서는 조금은 약간 기대를 낮추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좀 접근하신다면 일단은 25만 원 선을 좀 지지하는 여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경우가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흐름도 당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25만 원 선이 21선 부분인데 이 1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21선까지 밀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심리 자체를 위축을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 고려하신다면은 25만 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전략을 짜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신규 진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25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이슈본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우진 엔텍입니다. 자, 원전과 관련된 종목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시간 외에서 이슈가 나왔었던 만큼 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두 분 요원들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지 먼저 김민성 요원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주셨고요. 자, 다음 김진경 요원께서는 한 줄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나 세로 현상도 고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슈가 나온 만큼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김민성 요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슈 종목이다 보니까 이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될 때 나왔던 이슈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한 줄 평을 정해봤습니다. 이번에 또 이슈가 나온 게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한국에 최초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그동안 한국은
원전을 해체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최초적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결과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과거에 해체 승인 허가가 21년도 12월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까지는 이제서야 승인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오랜 기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업이 진행이 되는 만큼 우진엔텍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한 세론보다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단기간에 한번 해체하면은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 세계 다른 해외에 대한 좀 기준을 봤을 때는 보통 한 1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큰 해체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 비용이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주 금액도 굉장히 클 수가 있다 보니까 우진엔텍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좀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계측이라든지 오염 위치 추적 이런 그런 부분을 3D로 이제 영상화를 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그리고 방사능이라든지 방사물질 같은 게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 이 이슈가 만들어지고 나서 27%가량 급등이 나오고 한 15%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원전 해체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전 고리로를 해체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해체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해체 수주까지도 또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앞으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일회성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은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체코 원전 수주가 승인 나고 나서 다음 레퍼런스를 통해서 늘려간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진엔텍도 여기에 대한 사업 수주가 잘 이어지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레퍼런스를 통해서 해외 수주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조금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은 좀 이슈가 생각보다 커다란 이슈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크게 바라볼 수가 있을 거다.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사업 수주로 또 이어진다면 시세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진경 의원께서는 우진엔텍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뭔가 새로운 시장이 좀 열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이제 도입하거나 확대한 이제 국가들도 어떤 초기 건설뿐만 아니라 좀 나중에 해체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관리 능력을 좀 중시를 하게 되는 이런 분야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체 시장까지 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시장을 좀 열게 되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식이 아무래도 우진엔텍의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장의 경우는 물론 이제 급등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도 역시나 출발의 경우는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장 초반부터 급등할 때 따라잡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내일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하면서 출발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관망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급등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장중에 또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또 이슈가 나온 상황이고 이런 이슈에 따른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차익 실현성에 대한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신다기보다도 오히려 우진엔텍의 경우가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주가가 올라왔던 만큼 오히려 신규 매수의 경우 좀 더 눌림이 나왔을 때 그럴 때 한번 좀 매수 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할 때는 좀 조정이 보였을 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뷰가 나왔습니다. 또 김민성 의원께서도 앞으로의 또 수주가 확대가 된다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 우진엔텍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역시나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여줬고요. 그중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장이 열리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윗꼬리가 달리면서 끝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그 인사이트 얻어볼 텐데요. 김민성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어서와 동학개미 운동은 처음이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진경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업황 개선에 따른 추가 상승 기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경 의원께서 앞서 다른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을 때는 조정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미 반도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현상들이요.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반도체 자체가 좋다. 이런 관점보다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분위기, 업황 자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반도체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연출이 되게 된다면은 한미 반도체 또한 이 분위기를 타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한미 반도체의 경우가 SK 하이닉스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워낙에 이제 HBM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 특히나 마이크론 이제 호실적이 된 이유가 바로 HBM 쪽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쪽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분위기를 좀 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HBM에 따라서 어떤 좀 SK 하이닉스와 이렇게 어떤 불화설이 좀 있긴 했지만은 그런 우려감보다도 오히려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의 경우가 HBM 핵심 장비라고 좀 볼 수가 있는 TC 분더를 이렇게 중국 기업에 납품한다라는 소식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더 시장 확대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의 어떤 좀 기대거리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일단 미국의 경우는 이제 중국을 워낙에 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한미 반도체의 경우 이런 분위기를 타서 좀 더 상승하게 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12만 원 선을 돌파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2만 선에 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좀 더 강력하게 돌파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반도체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셨고요. 또 12만 원 선을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성 의원께서는 어서와 동학 개미운동은 처음이지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좀 개인들이 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를 보면 또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줘야 또 크게 가니까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증시를 또 이제 이 한미 반도체를 끌어올린 게 개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줬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는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마이크론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TC본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더 성장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기사로 나온 게 마이크론에 이어서 중국 기업한테도 HBM TC 본더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또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 기업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매출에 대한 인프라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었던 악재 아닌 악재였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하나비전을 통해서 TC 본더를 다각화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깨지니까 그동안의 멀티플 자체를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SK에 대한 좀 TC본더 수주가 조금은 나눠진다 하더라도 마이크론이라든지 중국 기업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공매도 비중이 6.78%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방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끌어올리면서 공매도가 숏 커버링이 들어가고 비중이 1.48%까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비중이 줄어드는 구간에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거는 숏 커버링을 하면서 손실을 보고 나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과거에도 우리가 동학 개미운동 때 상승을 굉장히 이끌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 손실이 굉장히 컸었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비슷한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 공매도가 남아있는 자금까지 숏 커버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자금만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 자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급 측면에서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댓글창에서는 한미반도체 오늘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라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재진입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제 진입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과거에 상승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다가 드디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초입 구간이 왔는데 이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수익 실현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24일선 라인대를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깊은 조정이 없습니다. 224일선이 거의 한 3%만 조정을 받으면은 바로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깨기에는 사실 하나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입을 하더라도 하방으로는 3% 정도밖에 안 열려 있고 상방으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이 있는 손익비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진입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입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보유자라면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한미반도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만큼 김진경 요원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 12만 원을 뚫고 올라가 주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규 진입 관점 그리고 보유자라면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현재로서 이제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한미 반도체를 둘러싼 이슈도 있겠지만은 전체적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에 또 민감한 장이기 때문에 이런 개선에 따른 기대감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런 부분들 오히려 주가에 좀 더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현재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12만 원 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12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추가적으로 14만 원대, 15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 여러 가지 유효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슈 본부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장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장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 자, 먼저 김민성 요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하락이 와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강세를 보여주다가 오랜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좀 고민이 많아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아야지만 나중에 좀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어갈 때 어느 정도 쉬어가는 거는 지금에 대한 조정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접어들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좀 조정을 견디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약세 구간도 아니고 많이 올라갔던 것들만 위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진경 요원께서는 내일장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매물 소화 후 외국인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부양이라든지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시장 자체가 상승했던 모습 보였는데 이로 인한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좀 반영하다 보니까는 일부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슈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상법 개정 이슈라든지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라든지 또 관세에 대한 어떤 재료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다소한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더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오늘 작용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점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뭔가 좀 더 이슈에 따른 개별 종목별 움직임이 또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놓고 좀 불안감을 가지신다라기보다도 조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수급이 바뀌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한 관심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슈 체크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이전에 리뷰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김진경 요원께서 일진홀딩스에 대해서 6월 5일에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요. 일단 최고가 기준으로 9.5% 수익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부분 AS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지주사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 속에서 너무나 또 주목이 되기로 했었는데 오늘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도 함께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주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진홀딩스의 경우가 21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유자분들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손절 라인은 조금 더 제가 좀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의 경우는 4,850원으로 다시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진홀딩스 관련해서 리뷰까지 마쳐봤고요.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성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심텍이라는 종목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세 가지 기업한테 모두 다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소캠에 대한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한 경쟁도 이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캠에 대한 경쟁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이 3사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심텍 우리가 투자 포인트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PDDR5X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도 IT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실적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주가 측면에 대한 상승이 같이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31,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22,0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성 의원께서 심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31,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00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진경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오늘 에코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또 적자폭이 있었지만은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 이 실적 개선을 위한 계획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고객 다변화를 위한 전단 TF까지도 구성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제 니켈이라든지 양극재 그리고 리사이클까지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좀 구축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 경우 이제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국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현지에서 좀 더 저렴하게 원재료를 좀 더 직접 조달하고 이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헝가리에도 이제 국내 기업 최초로 이 양극재 공장을 좀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대응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유럽의 경우가 이 전기차 시장이 또 급성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대응하려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 공장의 경우는 올해 연말에 완공해서 가동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헝가리의 경우 이제 단독 공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 내에서 다양한 완성차라든지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시장 진출에 좀 더 신규 진출에 좀 더 유리하게 확보하면서 신규 고객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44,00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 5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경 요원 에코프로를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 라인은 44,0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층 투자전략실 김민성 요원 그리고 김진경 요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